특별안전보건교육. 이번 시간에는 콘크리트 인공구조물 해체, 파괴 작업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과 안전 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크리트 인공구조물 해체 파괴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이해하여 예방 방법을 숙지하고, 관련 법적 근거와 안전기준, 필수 보호구 착용 요령을 학습하며 해체 기계 점검, 안전거리 확보, 작업 순서 및 신호 체계를 이해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은 콘크리트 인공구조물 해체, 파괴 작업 이해, 해체 기계 점검,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 작업 방법, 순서, 신호, 안전기준 및 보호구, 기타 안전 보건관리 및 퀴즈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콘크리트 인공구조물 해체, 파괴 작업 이해. 첫 번째 주제는 콘크리트 인공구조물 해체 파괴 작업 개요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파괴 작업이란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해체하거나 파괴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특히 높이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해체하거나 파괴하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에는 단순히 구조물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해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 문제 등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요 작업 내용과 공법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계력에 의한 공법들이 있습니다. 압쇄기 공법은 유압식 압쇄기를 굴착기에 부착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방법입니다. 대형 브레이커 공법은 굴착기 등에 대형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충격을 주어 파쇄합니다. 핸드브레이커 공법은 압축 공기나 유압의 충격력으로 콘크리트를 해체하는 방식입니다. 절단기 공법은 다이아몬드 절삭날이 부착된 절단톱이나 줄톱을 사용하여 구조물을 절단하는 방법입니다. 강구에 의한 공법은 강철 구슬을 떨어뜨려 충격으로 파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법이 존재합니다. 발파력에 의한 공법은 화약이나 가스 폭발력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순간적으로 해체하는 방식이며, 이는 전도공법, 단축붕괴기법, 상부북락공법, 내파공법, 점진붕괴공법, 연속붕괴공법, 부분 발파 해체 등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유압력에 의한 공법으로는 유압식 확대기나 잭 등을 부재 사이에 설치하여 압력을 가해 해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타 공법에는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제트력에 의한 공법, 팽창제 공법, 제키 공법, 쐐기타 입기 공법 등이 포함됩니다. 해체 작업은 근본적으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심각한 위험은 건물 붕괴로 인한 중대재해 가능성입니다. 구조 불안정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붕괴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작업자의 안전 문제로 직결됩니다. 또한 작업 중 장비와의 충돌 및 협착 위험으로 인해 사망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체 작업 시 추락 및 잔재물 낙하 사고 우려도 크며, 비산 먼지나 소음 노출 등 유해 작업 환경에 대한 대비도 필수입니다. 해체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민원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 중장비를 사용할 때 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인접 건물 및 시설물 손상 위험 역시 심각합니다. 해체 대상 건축물의 전도 및 붕괴 시 인접 건축물에 구조적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발파 해체 시 폭풍압에 의해 비산물이 발생하고 주변 건물 유리창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하층 해체 작업 시에는 인접 지하 매설물, 예를 들어 가스관 등의 손상 위험도 존재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분진 및 환경오염 문제가 큽니다. 기존의 살수 방법만으로는 분진의 효율적인 제어가 불가능하여 대기오염을 유발하며, 특히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진에 포함된 오염 물질이 살수된 물과 혼합되어 폐수화되면 토양 및 수질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기존 살수 공법은 다량의 물과 2차 오염수를 발생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법 선정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번. 안전성 확보입니다. 근로자 출입을 제한하고 추락낙하물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보호구 착용과 장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번. 구조적 안정성 검토입니다. 건축물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구조 계산 및 해체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3번 현장 및 주변 환경 분석입니다. 대상 건축물의 위치, 인접시설, 교통 및 주민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번 경제성 및 효율성 평가입니다. 공사 기간과 비용, 적절한 공법 선정, 그리고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환경 영향 최소화입니다. 소음, 진동, 분진을 줄이고 발파 해체 시에는 철저한 방호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 및 중요성입니다. 특별 교육 대상 작업 중 해체 공사와 관련된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 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은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이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작업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교육의 목적은 작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콘크리트 해체 기계의 점검, 파괴 시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 작업 방법, 순서 및 신호 방법, 그리고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특별교육을 통해 작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체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현장 관리의 핵심입니다. 2021년 6월에 발생한 광주 학동 건축물 전도 사고는 해체 공사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주요 사고 사례입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부실한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계획서상 공법 미준수였습니다. 특히 관행적인 철거 공법을 무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해체계획서 의무 항목 82개 중 66개가 부적합했고 61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작업 순서, 안전관리 대책, 환경관리 대책 등 핵심 사항이 결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무 항목을 철저히 준수하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작업 순서, 공정 흐름도 고층부, 저층부, 지하층의 해체 순서, 마감재 및 외장재 해체, 그리고 캔틸레버 구조물 처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캔틸레버는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한쪽 끝은 받쳐지지 않은 채 돌출된 구조물입니다. 또한 안전관리 대책으로 현장 및 주변 환경조사, 구조안전성 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 등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해체 공사를 수행할 시공사가 직접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공정표 공법, 안전대책, 환경대책 등을 포함한 해체 공사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 주체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체기계 점검. 해체기계의 안전은 곧 작업의 안전입니다. 주요 해체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브레이커는 압축 공기나 유압의 충격력으로 콘크리트를 해체하며 대형 브레이커는 굴착기 유압력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타격, 파쇄합니다. 절단기, 강구,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등도 기계력에 의한 공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압력에 의한 공법으로 유압식 확대기와 잭이 있으며 압쇄기는 굴착기 유압으로 작동하는 압쇄기를 사용하여 구조물을 눌러 깨거나 부수어 해체합니다. 해체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는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굴착기의 일반 점검 사항으로는 유압 모터, 실린더, 배관 등에서 누유 및 손상, 마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회장치 고정 볼트나 너트의 풀림 등 이상 유무와 트랙 또는 차륜, 즉 타이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주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카운터 웨이트는 추가 웨이트 사용이 금지되며 고정 볼트나 너트의 체결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해야 하며 카운터 웨이트는 균형추 또는 평형추라고도 불리며 기계 장치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대편에 설치하는 무거운 추를 의미합니다. 버킷 안전핀은 규정된 버킷을 사용하고 안전핀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쇄기 점검 시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날 부분, 즉 파쇄장치의 파손 우려가 크므로 이를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즐 배치에 주의하고 압쇄기 내부 분사 노즐 개발 시 기름과 물 동시 사용으로 인한 누수, 누유 문제 및 다른 물질 유입 시 기능 고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고소 작업대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사용되어 위험성이 크므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고소 작업 시작 전에는 작업 지휘자 지정 및 작업 지휘, 근로자에게 작업 계획 및 안전수칙 교육, 와이어로프 손실 및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확인, 안전장치의 설치 및 작동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 설치 위치의 집안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비상정지 장치나 과부하 방지 장치 등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장 내 적정 조도를 유지하고 조작 스위치 오작동 방지용 안전 커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대 모든 측면의 물체나 사람이 낙하,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등의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작업대 작업 중 유의사항도 명심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작업 중 난간, 해체를 금지하고 출입문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부품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정격 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동 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추고 필요시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작업구역 출입 통제는 필수이며 악천 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용접이나 화재 작업 시에는 소화기와 감시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에 의거한 조치입니다. 해체장비 점검은 사고 예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정기 및 일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는 점검 기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즉시 개선, 보수, 교체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체장비 안전수칙은 반드시 적합한 복장과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헐렁한 복장, 풀린 신발끈, 긴 머리, 액세서리 등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굴착기 작동 레버를 이용해 체결 상태와 퀵커플러의 이중 안전잠금 장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퀵커플러는 굴착기 등 중장비에 장착되는 부착 장치를 빠르고 쉽게 교체할 수 있게 해주는 연결 장치입니다. 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비 결함을 방치하면 오작동이나 정지로 인해 협착 또는 추락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검 소홀은 부품 파손과 구조물 붕괴를 유발하여 낙하물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집안 불균형이나 브레이크 고장 등은 장비 전도와 근로자 충돌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전기나 유압 누출을 미점검 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 세 번째 주제인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거리 설정의 필요성으로 해체 공사의 기본 원칙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험지역을 설정하고 붕괴 위험이 높은 구조물 위에 중량물 적치와 위험지역 하부에서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부 해체 작업구역은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안전거리 미설정 시 발생하는 위험성은 매우 큽니다. 해체 중 낙하물이나 잔해물이 안전거리 밖으로 떨어져 작업자에게 충격을 가해 중상이나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부구조 해체 시 하부에서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면 연쇄 붕괴가 발생하여 대규모 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콘크리트 파쇄나 절단 시 발생하는 파편이 안전구역 밖까지 튀어 눈이나 머리 부상 및 인근 시설물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인 굴착기나 중장비 주변에서는 최소 9m, 즉 30피트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가스용기나 위험물 보관소는 최소 8m에서 최대 2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위험 반경 설정 여부와 하부 작업자 철수 후 해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발파 해체 공법을 사용할 경우 안전거리 설정 기준이 명확합니다. 전도 위치 및 파편 비산 거리를 예측하여 작업 반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출입 금지 구역은 건물 높이의 2.5배 이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발파 시의 대피 요령과 신호 체계도 중요합니다. 발파 전에는 신호 사이렌이나 신호탄 발사 등으로 사전 경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발파 시 만약의 비석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화점에서는 대피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조물 붕괴와 동시에 극심한 분진이 발생하므로 분진이 가라앉을 때까지 약 10분 정도 대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발파 후 현장 점검이 완료되면 해제 사이렌을 울려 작업 종료를 알립니다. 응급 상황 대비도 필수입니다. 조기 발파, 불발, 천둥에 의한 발파 중단 등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작업 방법, 순서, 신호. 이제 네 번째 주제인 작업 방법, 순서,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체 공법 선정의 원칙 및 작업 순서로 공사 규모, 사전 조사 결과, 위치, 인근 보행자 및 도로 사정 등 주변 환경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체 공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장비 탑재의 필요 여부 및 해체 작업 방법에 따른 위험성 검토도 필수입니다. 이외의 재해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문제 등을 고려하고 도로 사정 등의 기술적 사전 조사를 포함합니다. 해체 시공 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부지 주변 환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해체 작업은 반드시 안전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해체 대상 건축물 특성에 맞는 층별 해체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마감재, 방락 우려가 있는 외장재 또는 캔틸레버 구조물, 비내력 벽체, 슬래브, 작은 보, 큰 보, 기둥 등의 순서로 해체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해체 순서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그리고 바닥, 보, 벽, 기둥 순서로 안전하게 해체하는 것입니다. 높은 구조물은 윗부분부터 먼저 파쇄하고 아래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하 구조물 부재 해체 시에는 지상부에 비해 단면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체 공법은 크게 장비 탑재 공법과 지상 장비 공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비 탑재 해체 공법은 일반적으로 3층 이상 건축물 해체 시 적용되며 중장비를 해체 대상 건축물에 인양, 탑재한 후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한 층씩 파쇄하며 해체합니다. 이 공법은 시가지나 도심지 밀집 지역의 저층 건축물 중 지상 장비 가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상 장비 해체 공법은 부지에 여유가 있고 건축물 외부에서 압쇄기 가동이 가능한 경우 주로 적용됩니다. 긴부맘을 사용하여 지상 8층 정도 높이까지 해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안전 기준은 해체 장비의 최대 작업 높이가 대상 건축물 최대 높이보다 3m 이상 작업 여유를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파 해체 공법은 폭약을 사용하여 구조물을 빠르게 해체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법은 구조물의 특성과 형태,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정교한 붕괴 시스템 설계가 핵심이며 구조역학적 판단과 화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 복합적으로 요구됩니다. 발파 작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1번, 사전조사 및 설계입니다. 해체 대상 건물 주변 환경 및 구조적 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최적의 붕괴 패턴과 발파 위치를 선정하고 충격 에너지 흡수를 위한 발파 시차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천공, 개수, 간격, 각도, 깊이, 그리고 폭약의 종류와 장약량을 정밀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2번, 내장재 철거입니다. 발파가 이루어지는 층의 건물 내부 내장재 및 성면, 유리섬유 등 유해 물질을 사전에 철저히 제거해야 하지만 과도한 사전 철거는 구조물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번, 사전 취약화 작업입니다. 구조물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기둥, 비내력벽, 전단벽, 계단 등 특정 구조 부재의 일부를 미리 해체하는 작업이며 이 과정에서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번, 천공 및 장약 작업입니다. 계획된 구조 부재의 차감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약을 삽입합니다. 폭약 삽입 후에는 모래나 점토 등으로 구멍을 메워 폭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파편 비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5번, 방호 작업입니다. 발파 시 발생하는 폭풍압과 비산석으로 인한 인명 및 주변 건물 피해를 막기 위해 철망, 고람석, 부직포 등 최적의 방호시설을 건물 내외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6번, 결선 및 시험 발파입니다. 장약된 각 구멍의 뇌관을 발파기에 연결하는 결선 작업을 수행하며 설계된 장약량의 적정성 및 파쇄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시험 발파를 실시합니다. 7번, 발파 및 사후 처리입니다. 최종 점검 후 신호에 따라 점화기를 작동하며 발파 시 살수하여 분진을 최대한 가라앉혀야 합니다. 발파 후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물 붕괴가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불발 폭약 유무, 주변 피해, 구조물 파쇄 형태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제 신호 방법 및 신호수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방법, 순서 및 신호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 모든 작업자가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및 굴착기 작업 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자는 운전 위치 이탈을 금지해야 합니다. 작업 지휘자, 유도자, 작업자의 위치를 명확히 도식화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신호 방법은 수신호 또는 무선 통신 등을 활용하며 파쇄 및 해체 작업 시 살수 작업자와 중기 운전자는 서로 상황을 확인하며 작업해야 합니다. 외벽 해체 시 비계 철거 작업자와 상호 연락을 취해야 하며 점화 신호를 미리 정하여 관계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안전기준 및 보호구.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체 파괴 작업의 안전 기준을 익히고 해체 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붕괴 위험이 높은 구조물 위에 해체 잔재물과 같은 중량물을 적치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상부 해체 구간의 잔재물 적치 장소 선정 및 운반 계획을 수립하고 해체 작업 중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임시 서포트 등으로 보강하거나 해체 자재를 즉시 반출해야 합니다. 특히 슬래브 위 해체 잔재물의 허용 높이는 40cm 이하로 관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 전 현장 주변의 위험 요소, 예를 들어 고압 전선, 지하 매설물, 가스관, 유류 저장소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표시 및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파쇄할 건축물이 낡은 상태인 경우 건물 위에서 작업 시 건물이 장비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각 해체 장비는 그 특성에 맞는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압쇄기와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과 작업 충격을 고려하여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부착물을 금지해야 합니다. 부착 및 해체 작업은 경험 많은 선임자만 수행해야 하며 유압 작동 및 연결 구조 주요부를 수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브레이커는 해체 대상물에 적합한 형상의 브레이커를 사용해야 합니다. 철제 햄머는 해체 대상물에 적합한 형상과 중량을 선정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적절한 와이어 로프 종류와 직경을 사용하며 결속 작업은 경험 많은 선임자만 수행해야 합니다. 와이어 로프의 킹크, 소선 절단, 단면, 감소 등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화약류는 시험 발파로 파쇄 능력, 진동, 소음 영향을 검토해야 하며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약 저장소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시공 순서는 화약 취급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팽창제는 물과의 혼합 비율을 확인해야 하며 천공 직경은 30에서 50mm를 유지하고 천공 간격은 30에서 70cm로 유지하되 이는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고 습기를 차단해야 하며 개봉된 팽창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잔여물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핸드브레이커 작업 시에는 작업 자세를 하향 수직 방향으로 유지하여 끌 파손을 방지해야 합니다. 기계 상태 점검, 호스 꼬임, 교차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단톱은 작업 현장을 정리정돈 상태로 유지하고 회전날에 접촉 방지 커버를 부착하며 냉각수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과열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절단 방향은 직선을 기준으로 하며 철근 등 장애물이 있을 시 최소 단면으로 절단해야 합니다. 유압식 재개 설치 해체는 경험 많은 선임자만 수행하고 유압 호스 누유, 접속부 이상, 장시간 사용 시 호스 등의 균열 여부를 확인하고 시기적절 시 혹은 결함 시 즉시 보수 및 교체해야 합니다. 쐐기 타입기는 구멍에 굴곡이 없도록 타입기 삽입부와 거의 동일한 직경의 천공이 필요하며 쐐기 절단 및 변형 시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절단 줄톱은 작업 전 와이어의 끊어짐 및 수명을 충분히 점검하고 절단 시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를 적절히 공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의 안전 기준은 중량 및 충격력 고려, 전문가의 작업 수행,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보호구 착용, 그리고 환경적 영향 대비가 공통적인 핵심 원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핸드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 보안경, 방진 장갑, 귀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굴착기 천공 작업자는 방진 장갑, 안전모, 귀마개 착용이 의무입니다.
상층부 외곽부재 천공 시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고소작업대 작업 중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개인보호구 지급 후에는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해체 작업자는 비산먼지와 소음 환경에 노출되므로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이 필요합니다.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법을 익히는 것에서부터 안전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방호시설 설치입니다.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분진 방지 대책은 필수입니다. 직접 발생 부위에는 피라미식 수평 살수식으로 물을 살수하고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 발생 부위에는 상시 살수해야 합니다. 간접적으로는 방진 시트, 차단막 등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전도 해체 시에는 전도 부위와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해야 합니다. 특히 거품 공법을 적용하면 물 사용량을 약 30% 절감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타 안전시설물로는 가설 울타리, 출입구, 가설 건물, 가설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낙하물 방지망, 방음막, 방진막을 설치하고 인접 건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 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외곽 펜스로는 EGI 펜스, 외부 비계에는 마대포, 현장에는 고압 살수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안전 보건 관리 및 퀴즈. 마지막 주제는 기타 안전, 보건 관리 및 퀴즈입니다.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는 안전 관리의 기본입니다. 작업 개시 전 점검 및 정리정돈, 청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해야 합니다. 해체 잔재물 처리 시에는 폐기물 발생 시 성상별 분류 및 선별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적격 폐기물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관리, 반출 및 처리해야 하며 일일 반출량을 기록하고 누계 관리해야 합니다. 폐기물 최종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해체 공사 후 부지 정리 및 인근 환경 보수 및 보상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 기록 및 점검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체 계획서 작성 시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가 점검표를 활용해야 합니다. 해체 계획서에 첨부되는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첨부해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응급 대응 계획 및 교육 자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 응급 조치 계획을 비치해야 합니다. 화재 및 폭발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소화기, 전기 양수기 등 소화 시설을 비치해야 합니다. 비산 먼지 억제용 장비를 비상시 소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위험물 저장 계획과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체 작업용 화약류의 보관 및 사용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응급 상황 대처 방안으로는 발파 해체 공법 시 조기 발파, 불발, 천둥에 의한 발파 중단 등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해체 작업은 환경공해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환경공해 방지 방안 수립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및 인근 지역 피해 가능성 등을 사전에 조사해야 합니다. 해체 장비 종류 및 재원, 해체 공법, 폐기물 투하 등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질 오염 방지 계획으로는 살수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 슬러지 및 폐수 집수 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름 저장 탱크 누유 등으로 토양 오염 시 반출 정화 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 관리를 위해서는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홍보 활동과 협력 요청이 필요합니다. 민원 발생 시 협의 및 보상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 접수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생활소음 진동 규제 기준을 확인하고 관리 방안을 수립하며 소음 및 진동 측정기를 설치하고 운용하여 민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안전한 해체 작업을 위한 4가지 핵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번. 철저한 계획 수립입니다. 부실한 해체 계획서와 관행적인 공법 변경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번. 기계 점검 및 안전장비 활용입니다. 해체 기계의 유압, 날, 결속부, 연결부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과 기록 관리가 중요하며 개인 보호구 및 방진벽, 살수 설비 등 방호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착용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번. 작업 순서 및 신호체계 준수입니다.
상부에서 하부로 해체하는 순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신호수를 지정하여 명확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작업자 간 소통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4번 환경관리 및 민원 대응입니다. 비산먼지, 소음, 폐수 등 해체 작업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주민 민원에 대한 사전 홍보와 대응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원활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의 관리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대상이 높이 2m 이상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파괴 작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 점검 실태, 즉 해체 기계의 유압, 날, 결속부, 연결부 상태 점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거리 설정 및 대피 여부를 확인하여 위험 반경 설정, 하부 작업자 철수 후 해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체 순서 및 신호 체계를 확인하여 상부에서 하부 순서 준수 여부 및 신호수 지정과 절차 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구 및 방호시설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 방진벽 살수 설비 설치, 그리고 PPE 착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정리정돈 및 기록 관리를 확인하여 청소, 잔해 처리, 점검표, 안전기록 보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대응 계획 및 교육 자료를 확인하여 응급조치 계획 비치 여부 및 교육 이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점검하는 퀴즈를 간단하게 확인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높이 2m 이상 콘크리트 인공 구조물 해체 또는 파괴 작업 시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무엇일까요? 1번 정기 안전보건 교육, 2번 채용 시 안전보건 교육, 3번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4번 특별 안전보건 교육. 정답은 4번 특별 안전보건 교육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핸드브레이커의 해체 원리는 무엇일까요? 1번 압축 공기, 유압 충격력, 2번 전기 충격, 3번 가열 팽창력, 4번 화약 폭발력. 정답은 1번 압축 공기 또는 유압 충격력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굴착기의 유압력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타격하거나 파쇄하는 장비는 무엇일까요? 1번 절단기, 2번 대형 브레이커, 3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4번 팽창제. 정답은 2번 대형 브레이커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해체 공사 시 가장 우선하여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번 미관, 2번 경제성, 3번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4번 작업 속도. 정답은 3번 안전성 및 구조적 안정성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과 절차를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S-OIL에 있으며 해당 저작권은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변형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